역학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평균 나이 76세의 치매에 걸리지 않은 노인 899명을 모은 다음 9.1년 동안 치매에 걸리는지 여부를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899명 중 99명이 치매에 걸렸고 그 중 71명이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였습니다. 먼저 치매의 대부분이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같이 DHA가 가장 풍부한 최상위 4분위는 DHA를 하루에 180mg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생선을 통해서 DHA를 섭취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2.9번 생선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도는 DHA가 가장 부족한 사람들의 50%에 불과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물질이 SN2 라이소포스파티딜 DHA, 즉 2번 위치에 DHA가 붙은 포스파티딜 콜린입니다. DHA는 이와 같은 형태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통과해서 브레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브레인은 DHA를 만들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브레인 이외의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서 브레인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2014년 MFSD2A라고 하는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DHA가 브레인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2014년 네이처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트랜스포터는 체내 다른 곳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터를 낙아웃 시키면은 브레인의 DHA 함량이 확 떨어지고 인지 능력에 문제를 보일 뿐만 아니라 브레인의 신경세포 숫자가 감소하고 브레인 크기도 줄어듭니다. 레시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폴리피드를 총칭해서 레시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의 뇌에서 분리한 것을 썼는데 기억력이 좋아지고 인지 능력이 개선된다는 좋은 임상 데이터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콩에서 분리한 레시틴을 대신 쓰고 있는데 그 효과가 대단치는 않을 것입니다. 콩에서 추출한 레시틴은 2번 위치에 DHA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6가 들어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겠죠. 다만 오메가3를 위주로 해서 레시틴을 보조로 쓰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만 5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노인 중 5에서 10%는 치매 환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죠. 약사님들도 약국에 오시는 치매 환자들 때문에 가끔 고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DHA와 치매와 연관성에 대해서 의심해 왔습니다. 이유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알라에서 EPA 그리고 DHA로의 전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DHA는 생선이나 고기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충분치 않을 때에는 간에서 알라로부터 DHA를 합성해서 브레인으로 공급해 줍니다. 인간은 초식 동물보다 알라로부터 DHA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육식 동물은 전환율이 일반적으로 초식 동물보다 더 떨어집니다. 인간의 전환율이 초식 동물보다 낮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육식 동물처럼 초식 동물의 고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EPA, DHA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간은 브레인 사이즈를 키우는 쪽으로 진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생선도 먹어야 하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서 DHA를 만드는 패스웨이입니다. 알라에서 THA까지 가는 모든 과정은 ER, 즉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장소를 옮겨서 퍼록시점이라고 하는 소기관에서 진한 박스 안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라로부터 DHA까지의 과정은 여러 종류의 효소가 개입하는 멀티 스텝 프로세스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한 부분이라도 빵꾸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늙어감에 따라 DHA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 아주 쉬운 프로세스라면은 늙더라도 잘 해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큰 역학조사입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알츠하이머로 죽은 사람 37명과 다른 이유로 죽은 컨트롤 17명을 비교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죽은 사람의 브레인에는 DHA가 부족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브레인에 DHA가 부족하다면 아마 간에서 DHA를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간 조직에도 DHA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DHA의 원료가 되는 알라와 EPA는 오히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그 양이 많았습니다. 즉 EPA까지는 잘 만드는데 그 다음 어디에서 빵꾸가 났다는 의미겠죠. 미니 멘털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 줄여서 MMSE라고 합니다. 이 점수는 치매와 관련해서 많이 쓰는 지표입니다. 최고점은 30점인데 24점에서 30점까지를 정상이라고 하고요. 24점 미치면은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은 MMSE 점수를 병원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자들은 다행히 알츠하이머 환자 12명과 컨트롤 7명에 대한 미니 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 즉 MMSE 점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컨트롤보다 간의 DHA 알라 레이쇼가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DHA 알라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알츠하이머 환자건 일반인이건 미니 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간에서 DHA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 브레인의 DHA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의 저자들은 간의 EPA에서 DHA로의 전환 과정을 담당하는 여러 엔자임들의 메신저 RNA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페록시소말 디바이펑셔널 프로테인의 메신저 RNA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현량이 감소하는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페록시소말 디바이펑셔널 프로테인도 그 중에 하나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간에서 DHA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치매를 개선시키거나 예방하는 쪽으로는 EPA보다 DHA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늙은 쥐는 브레인에 인터루킨 16, TNF 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양이 많고 DHA가 부족합니다. 치매를 위해서는 뉴로 인플라메이션도 잡아주고 DHA 부족으로 인한 구조의 문제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뇌 문제에는 DHA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 실험에서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에게 1700mg의 DHA와 600mg의 EPA를 복용케 했습니다. 174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1년 내내 오메가3를 먹게 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초기 6달 동안은 가짜약을, 그리고 그 다음 6달 동안은 오메가3를 먹게 하였습니다. 마드레이트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었지만은 경증 환자에게는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춰 주었습니다. 초기 6달 동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룹 간의 차이는 가짜약을 먹었느냐, 오메가3를 먹었냐입니다.
오메가3를 먹은 그룹에서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더 낮았습니다. 그 다음 6달 동안은 두 그룹 모두 오메가3를 먹었습니다. 이 임상실험의 결론은 경증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오메가3는 인지 능력 저하 속도를 늦춰준다입니다. 근데 인지 능력을 개선시킨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하나를 살펴보면요. 이 임상실험에서는 1300mg DHA와 450mg EPA를 1년 동안 복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단기 기억력과 딜레이 리콜 능력이 상승하였습니다. 딜레이 리콜 능력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본 후에 조금 쉬었다가 이를 기억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임상실험 데이터로부터 경증의 치매 환자에게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DHA를 써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